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이 아닌 국내 주식 종목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인데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분의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힙니다. 저는 어렸을 적 꿈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항상 옆에 있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는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약을 발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의대나 약대를 가야 할 것 같은데 피가 무서워서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꿈이 남아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신약에 대한 뉴스나 회사를 보면 관심이 많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헬릭스미스는 예전에 바이로메드라는 이름의 회사인데요. VM20의 VM도 바이로메드의 약자고요. 미국 어떤 회사와 이름이 같아서 헬릭스미스로 변경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이로메드라는 이름이 좀 더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VM20이라는 제품명은 엔젠시스인데요. 이 약은 새로운 미세혈관을 만들어서 동맥혈관을 새로 형성해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논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왼쪽 그림 대비해서 오른쪽 그림이 더 많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알멧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재생의약품으로 FDA가 지정한 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의 길은 멀고 험하죠. 대략 10,000개 정도의 후보 물질이 있으면 그 중 하나가 이제 제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품으로 나와야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는 꿈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라는 것이 문제죠. 이 엔젠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개발을 하면 이제 임상이란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상은 약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약을 맞았는데 50% 확률로 사망한다면 그 약을 쓸 수 없겠죠. 이상은 약의 메커니즘에 따라 작용되는지 검토하고 얼마만큼 투약을 해야 가장 좋은지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엔젠시스의 경우 16mg을 투입한 경우가 32mg을 투입한 경우보다 좀 더 좋았죠. 3상은 안전성, 유효성,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이터라는 건데요. 이것은 플라시보 효과 대비 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플라시보 효과는 입증되었는데요. 가짜 약을 투약받아도 그 자체로 통증이 감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약은 그것보다 효과가 좋아야 합니다. 좋다는 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통계에서 P값이라고도 하는데 그 값이 0.05 이하가 되어야 유의하다. 즉 차이가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23일, 저를 포함한 오래된 주주들은 잊을 수 없는 날일 것입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김 대표의 말과 달리 주지표인 3개월 통증 감소치가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500명 대상이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플라시보군은 통증 감소가 1.55, 엔젠시스군은 1.80이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차이로는 약의 유의성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6개월 통증 감소 지표를 봤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임상 설계의 1차 지표를 3개월 통증 감소 수치로 했기 때문에 만족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상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실패했을까요? 1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 보면 플라시보 컨트롤이 문제였고 임상 실험에 대한 경험 부족이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상 실험 시 진약과 위약의 비율이 2대 1이었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66.7%의 확률로 내가 맞는 약이 진짜야 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플라시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맞은 뒤 페인 다이어리라고 하는 통증 일기를 작성하게 되는데 돈을 좀 들여서 매일매일 인터넷으로 작성했으면 좋았을 것을 종이에 써서 내라고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일기 쓸 때 매일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개학 며칠 전에 몰아서 썼는데요. 그러면 정확한 일기를 쓰지 못하죠. 날씨도 부정확하고 지난날의 기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통증 일기를 7일간 모두 똑같이 쓴 사람도 있고요. 7일간 엄청나게 들쭉날쭉 한 사람도 엄청나게 들쭉날쭉하게 쓴 사람도 있고 또 이거 주지표 말고 다른 또 부차지표가 있는데 거기서 적은 값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엉터리로 쓴 거죠. 병원 오기 직전에 또는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휙휙 휘갈겨 썼을 거라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임상에 참여하는 모든 환자가 성실하게 임상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성실히 참여하도록 넛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버스 탈 때 줄 잘 서라고 소리치는 것보다 버스 기다리는 줄을 그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입증되었죠. 이런 부분이 임상 경험이 없어서 생기는 아쉬웠던 점입니다. 앞서 얘기한 불성실한 환자를 제외하고 438명으로 통증 수치를 보면 성공입니다. 3개월 시점에서도 그리고 6개월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통증 지표의 차이를 보입니다. FDA가 500명 데이터 말고 이 438명 데이터를 써주면 좋겠지만 FDA는 허접한 곳이 아니죠. 원래 세웠던 임상 프로토콜대로 수행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얻어야만 인정해줍니다. 그만큼 임상 3상에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디카 같은 좋은 통증약도 3상을 한 번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3상에서는 진통제 복용하는 환자들도 모두 임상에 참여시켰는데요. 가버펜티노이드 복용자를 제외하면 그 효과가 더 컸습니다. P값이 0.01보다 더 작게 나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통제 복용하는 환자를 임상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밝혀졌지만 저 약물은 우리 몸의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엔젠시스에서는 안 좋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FDA의 만약이란 것은 없죠. 다시 프로토콜을 짜서 다시 임상을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도 더 들고 돈도 더 들죠. 하지만 지난 실패를 발판 삼아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임상 프로토콜을 짜서 FDA 제출을 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공시가 났고요. 7월 14일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등록되었습니다. 예상으로는 8월 달에 스터디가 시작될 거라고 하니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디자인에 업데이티브가 붙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실험이 아니고 중간 결과에 따라 무엇인가 바뀐다는 뜻이죠. 일단 152명의 절반인 76명에 대해 먼저 6개월 결과치로 중간 분석을 하고요. 결과에 따라서 N수를 재설계합니다. 가장 나이스한 케이스는 76명 결과만으로도 유의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환자 수를 늘려서 결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를 줄이기 위해 위약과 진약의 비율을 1대1로 해서 환자들도 내가 맞는 주사가 가짜약일 수 있는 확률이 50%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 일기는 이 다이어리를 쓰고 그 수치가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이상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통증이 당뇨병증에 의한 것인 경우 통증 감소를 효과 보는 것이므로 다른 통증이 있는 환자는 또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주사가 최소 2cm 이상 들어가야 하기에 고도 비만 환자들도 제외가 됩니다. 너무 뚱뚱한 사람들의 경우 주사가 잘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고 하네요. 칼슘 채널을 막는 가오펜틴 복용자도 제외됩니다. 이미 복용 중인 사람은 그 효과가 없어질 때까지 처리를 받은 후에 임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만 봐도 작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를 휩쓴 역병 때문에 좀 늦춰질 수는 있겠으나 곧 투약을 하면 6개월 모래시계가 돕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꼭 이 약이 개발돼서 실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김서정 대표가 아들인 김홍근한테 100만 주를 증여했습니다. 6만원 기준으로 600억인데요.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세금이 조금이라도 적게 나오려면 주가가 증여 후에 2개월간은 좀 빠져야 됩니다. 왜 시점이 지금일까? 작년에도 3상 발표 전에 증여를 했다가 좀 취소를 했죠. 원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증여한 것 같은데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싸게 증여할 필요가 없어서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증여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 되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9월 중순에 좋은 소식이 나올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망할 회사를 수백억 세금 내가면서 물려줄 아버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이런 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잘 되면 대박날 종목일 수 있는데요. 몰빵하시다가 골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매수하시더라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을 만큼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